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회원님들에게 매일같이 브리핑도 하고요, 포트폴리오 체크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의견을 두루두루 나누고 있는 실전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도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유를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준비를 좀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프트업 여러분들과 같이 비중 조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침 개장 전에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잘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메리츠 금융주주, 메리톡스 이오테크닉스, RS 오토메이션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먼저 어제 6월달 11번째 수익 실현 종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의견을 드린 거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야 뭐 제가 시작했던 가격이 32,300원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6% 이상 올랐는데 어제 시그널이 좋지 않았고요. 어젯밤에 또 트럼프가 또 2차전지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된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된 주가들이 오늘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프리마켓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리마켓에서 여러분 빨리 정리하십시오. 오늘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장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한 3%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두 번이나 이야기 드렸으니까 잘 참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익 종목은 10% 이상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6% 이상이 올라갔을 때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땡큐다. 왜? 제가 기본 골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장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부분 공유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제도 어쨌든 제가 2시 14분에도 이야기 드렸고, 이건 아침에 제가 시작할 때 10시쯤에 아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야기 드렸을 테니까 잘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머니케어 뉴스 케어하면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해줄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뭐다? 머니케어 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20종목 정도를 여러분하고 같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종목 중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80% 정도, 16개 정도 종목은 10% 정도 수익을 낸다 가정을 하고요. 한 4개 정도는 우리가 손절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같은 비율로 정해봤습니다. 손절 라인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800만원 수익에 마이너스 200에, 그래서 실제 수익은 6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저랑 실제로 거래해 봐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이너스 10%에서 손절 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보통 마이너스 7, 8 정도에서 저희는 손절 처리 진행을 하는 의견을 드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10% 이상 넘어갔을 땐 제가 손절 처리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커버링 처리하고 다시 또 우리가 수익화 시켜서 나오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들이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고, 또 보통 보면 222 이동평균선 윗단 정별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빠르빨리 수익을 좀 나타내죠. 어제도 사실은 신성 SD 같은 경우도 222 이동평균 윗단에 있는 것들이니까 시그널 플레이 하다가 안 좋으니까 뭐 6% 이상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계속 진행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10% 이상에서 손절 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통상적으로 뭐 10%보다 평균적인 부분은 제가 보통 12.5%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나름 통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제 계산 수치로는 실제로는 아마 리얼로 따지면 한 800 정도 나오는 곳이 극히 정상일 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가 아니죠, 그제 같은 경우는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 40% 정도에서 수익 실현 의견 드렸잖아요. 그런 거 하나 또 딱 터져주고,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 대부분 여러분들 15% 이상 또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 또 물량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 또 퉁퉁 터져주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금 한 1억만 잘 모으셔서 저랑 잘 팔로 하시면 1억 정도, 이렇게 연봉 1억 정도 되시는 분들 실수령액 정도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이자 취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은 제가 다른 채널하고는 크게 다르다. 저는 뭐, 그래서 수익률 대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달 일정하게 만들어 장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준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기서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제가 이런 비중 30%가 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략 배경을 그렇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비중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뭐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았겠지만 저랑 오랫동안 채널을 같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는 공유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선물 포지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2,950 하고요. 2,850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때요? 좀 눌려가지고 2,880, 막 90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좀 밀어놨다가 아래쪽으로 왔다가 위로 밀면 수익이 좋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2,850 근처쯤 오면 좀 매수해. 어차피 뭐 이곳을 코스피로다가 뭐 대략 보면 한 20p, 40p 정도 하래잖아요. 그러면 지수 하락주는 마이너스 한 1에서 2% 정도 요 사이 안쪽에서 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한 거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에 조금 더 눌린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상방으로 좀 포지션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2,850 근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공략하는 게 좋겠다. 물론 대형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은 여러 협상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저는 충분히 인지할 만합니다. 트럼프가 좀 마음이 좀 급해지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신정부 또 들어섰기 때문에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들고 신정부의 이슈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헤드샷 치고 있는 것들, 신고가 치고 있는 것들 그런 쪽만 조심하면 된다. 근데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충분히 드리블해서 가시면 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쭉 체크해 봤는데요. 크게 무난히하게 진행할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모든 것들 드리블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침에 좀 바쁘긴 했는데요. 비중 60%에서 40%로 비중을 축소한다.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중간에 여기 이 구간에서 6만원대 초반 6200원이었나요? 거기서 진행해서 58,900원으로 어떻습니까? 평단을 갖다가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어떻게 돼요? 더블로 올라가서 60% 비중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로 드리블 나가기 위해서는 보통 좀 오버했던 비중은 좀 덜어주고 다음번 리스크를 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익 관리해 가면서 좋은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중 20% 덜어내면서 3%가 조금 넘더라고 3.4% 정도 나오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5,900원에 20%를 익절을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글쎄요. 뭐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저는 기준치를 제공해 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언더스탠딩 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빈 공간은 채웠습니다. 자, 이 빈 공간 속에서도 우리가 뚫렸다가 조금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소주값 한 잔 정도 값은 충분히 벌었고요. 이 윗단에서 노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YY 대비 QQ 대비 실적이 좋잖아요. 여기 221평이 요 라인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부 정책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K게임 관련돼서 세제 혜택도 줄 거야 뭐 이런 표현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과 동사의 2분기 실적. 그러나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월 8일 전에는 승부수를 내고 마무리하겠다. 어쨌든 모멘텀이 들어와서 윗단으로 올라가 주면 충분히 또 답을 내겠다 해서 저는 그냥 정확하게 6,000원만 더 올라가면 된다 생각해서 64,000원 뭐 정도 여기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구간까지만 또 가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줄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만 돌파되면 되는데 여기 돌파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다음 주 근데 제가 선물 포지션이 녹여 상방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락 부분에서 일단 됐고 충분히 커버링은 잘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블 해 나가는 것들이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너스 10% 이상 들고 있었으면 발생이 됐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예요? 스킬업입니다. 스킬을 통해서 이런 것들 극복해내는 것들이죠. 잘 따라오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매일초 금융주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초 금융주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는 과거부터 배당이 상당히 좋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지금 화재보험을 가지고 있고, 화재보험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해약항공품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어때요? 낮춰주겠다. 지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150%에서 130% 좀 하락을 시켜주는. 그렇게 되면 배당 여력이 좀 증가하는 모습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때요? 정책적 이슈에 빠를 받지 못해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충분히 또 타점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못해도 말입니다. 뭐, 아니, 세제 개편 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동사가 뭐 나쁠 만한 이유가 뭐 있어요? 전체적인 뭐야, 가이던스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또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양호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안 좋을 수 있으나 연말로 가면 갈수록 동종목 같은 경우는 미스테이크 나올 만한 확률은 별로 없다라는 전체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14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 타겟 프라이스를 잡아놨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어느 주가에 매수를 하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들은 한번 천천히 사면 세워두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저는 늘상 사실 좋게 보는데, 이게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종목을 거래할 때 6월 말쯤부터 해서 한 12월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번은 재미가 있더라라는 것들도 제 경험치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새로운 또 정책을 또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1+1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배당 촉진 관련 세제 개편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책은 어려운 정책은 아니거든요. 물론 법안이 마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하는 하는 시간까지는 나름 정책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한 달 정도 필요할 텐데 그럼 주식은 어때요? 선반영해야 되니까 선반영이 아니라 쌀 때 매수를 하고 반영이 될 때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구간에서 매수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보다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쿼터 부분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그냥 전체적으로 대등소이에서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주가 조정 받은 거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은 업사이드가 있을 거고 정부 정책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 시간이 좀 다소 필요하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GS 리테일을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또 시간 가는 종목 6개월 안쪽에만 답 나오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개월 안쪽에 답이 나올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메리츠 금융주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전에도 여기에요. 요 구간이 여기 지금 11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보통 보면 낮은 구간에 시작점, 중간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뭐 하면 좋겠어요? 스트롱 바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지금은 계속 음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주가지수 2850 요 정도 올 때 여러분 그쯤 돼서 이 종목이 아마 11만 원 찍고 있다. 그럼 그때 비중 30% 그리고 여기 221 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구간도 여기 들어올 때쯤에서 또 체크 시그널 보면서 또 30%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진행을 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차피 단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 팡팡 때려놓고 막 덤비고 이렇게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천천히. GS 리테일 우리가 몇 개월 걸렸습니까?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마인드 가지신 분이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 뉴스 기사 제목을 좀 따왔는데 미국 진출만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쭉 치고 올라갈 겁니다. 여기 오고 가는 소송이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돼요? 다운그레이드 됐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제 백투 노멀로 온 거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전쯤에 이 종목은 16만 원은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자리에 딱 오자마자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예, 여기서 박스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걸 매수하시거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16만 9천 원부터 16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겠다는데 아침에 벌써 제가 브리핑하는데 그때 이렇게 매수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급해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음봉 보고 왜 매수를 합니까, 여러분? 아유, 크레이지? 예,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자, 이제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원 근처 쪽으로 올 때 양봉 뜨는 자리는 첫 번째 들어가야 돼. 그것도 비중이 20%예요. 왜? 이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이동평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20, 122평 일단 왔잖아. 실제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게 그렇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내려오거든. 왜냐면 워낙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보톨리눔 톡신 뭐 이런 거 휴지도 잘 달려주잖아. 휴지를 치고 나서 휴지 다음에 어디로 오겠어? 오면은 뭐 대웅제약 아니면 메디톡스 여기밖에 더 있어요? 다른 데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16만 원에서 15만 원 요 사이에서는 충분히 여러분 커버링 가능하잖아. 16만 9,900원에 사면 안 되죠. 그건 좀 곤란하지. 아이 참. 저랑 호흡이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음봉에서는 매수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제가 그 정도 얘기하면 제가 매수합니다라고 하는 또 그런 타임 다 이야기 드리는데 브리핑하면서 그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나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이 근데 높진 않아요. 16만 원, 5천 원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매수하신 분도 뭐 그렇게 제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다만 여기 열어두세요. 220일 라인까지는 늘상 모든 주식은 올 수 있습니다. 왜 한번 털어내야지. 누굴 털어내야 돼? 겁먹는 개미들 털어내고 여기서 잡아놓고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 그걸 항상 열어두는 것이 드리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디까지 열어둔다고요? 예, 제가 16만 5천 원,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비중 20%, 그리고 여기 요 라인이죠. 여기 15만 한 3천 원, 4천 원짜리일 겁니다. 여기 오는 것도 항상 열어두고, 그리고 양봉 보고 살 거다. 아시겠죠? 요 갭 사이에서는 별로 건들지 않을 거고, 그쵸? 쫄 필요 없겠죠? 요 10% 안쪽이잖아요. 거기서 쪼는 거 아니다. 저는 221 라인 쪽에서 또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가시면 아마 충분히 답이 나. 이 종목에 바로 뭐 치달하겠습니까? 뭐 치달하면 20% 들고 있는 것 같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을 적용하셔서 가셔야 된다.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진 않죠? 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갈 만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팔로우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하방이 많이 열려있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밸류에이션 부분은 사실은 어쨌든 앞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소송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뭐 생산 공장을 가동을 못 시키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뭐 밸류에이션 다운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제 정상으로 공장 다 가동되는데 이거 여기로 올 일이 뭐 있겠어요? 없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일찍 매수하신 분들도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요거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웨이퍼 절단 기술에 뭐 fem터처 나온다 그러면 뭐 레이저 절단 기술이에요. 뭐 fem터처 무슨 조분의 1 속도로다가 잘라낸다 아니면 잘 자른다 뭐 이런 얘기지.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가 뭐 있어. 이거 하는 회사가 뭐야?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절단 기술, 레이저 스타스 다이싱 뭐 이거잖아요. 그 영어 쓰면 뭐 할 거야. 그냥 어쨌든 잘라주는 거, 그죠? 칩을 잘 잘라주는 거 레이저로 바바바바. 근데 그 절단 기술을 잘해야지 어떻게 돼요? 절단이 잘해놓으면 옆에 그냥 거칠거칠하지 않을 거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절단한 면이. 그걸 그루밍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만드는 그 기계가 이오 테크닉스가 하고 있는 레이저 스트레스 다이싱 기술 이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속도가 상당히 과거에 느렸는데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뭐 HBM, 포든 뭐든 다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잘 나갔던 여기였어. 이게 삼성전자 주가 하락한 부분하고 거의 똑같이 내려왔을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그래. 아시겠죠? 9만 원부터 깔아먹고 있다 생각하고 삼성전자 주가 얼마 깔아먹은 거예요? 거의 바닥으로 치면 40% 깔아먹였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2만 원부터 12만 원 빠졌으니까 거의 똑같이 깔아먹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반등 왔는데 좀 더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기본적인 정석 플레이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여기 120일 라인이야. 그래서 14만 원짜리 근처까지는 뭐 한다? 모니터 한다. 좋긴 하다.
네, 공급을 한다. 지금 사실 화성하고 저 천안 쪽에 라인 새로 증설하잖아요. 거기에 새로 기계 뭐 공급을 한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뉴스를 일단 오른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눌리겠죠? 고 생각해 주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3분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눌렸을 때 매수하는 크게 턴어라운드거든. 처음으로 턴어라운드 시그널 들어온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전에는 절대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었거든. 이 점 이 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왔으니 일단 한번 올라왔으면 제가 한번 눌린다. 그러니까 여기 221도 여기 순차 위로 올라갔으면 221 이평 수렴인데 기술적으로는 이번엔 121 수렴이에요. 61평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14만 원짜리 기다려야 돼. 이게 선수들은 여기서 한번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점은 일단은 그 근처로 해놓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